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닉입니다. DAW로 배우는 재즈화성악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영상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영상은 강의 안내 영상이라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수업은 이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어떻게 초콜릿들은 다들 받으셨는지. 네. 그 여자가 초콜릿을 준다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쵸? 참 현실은 이론과 다를 수 있죠. 제가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서아프리카 지역에 카카오 농장이 되게 많대요. 거기서 어린이 노동 착취가 되게 심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라도 아동 보호에 조금 힘을 씁시다. 초콜릿 불매 운동. 예, 그쵸? 참고로 저는 두 개 받았어요. 원래 여자친구가 주는 거잖아요. 재수없죠? 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이제 오늘 것 포함해서 이제 세 개를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을 안 눌렀어요.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네, 개소리는 이 정도로 하고 저번 시간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적어야 되나 이거?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어, 화성학은 리듬, 멜로디, 화성 이 음악의 3요소 화성 리듬, 멜로디, 화성 중에서 화성을 다루는 거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배웠죠. 그리고 또 뭘 배웠냐면 이게 중요한데 화성학에서 다루는 것들. 자, 화성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노트와 노트의 수직적 결합이죠. 이게 코드라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코드와 코드의 수평적 결합. 이게 코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배웠지만 오늘 기억해 둘 거는 일단 노트와 노트의 수직적 결합이 코드고 코드와 코드의 수평적 결합이 코드 진행이고 화성학에서 주로 다루는 건 이거 두 가지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자, 노트에 대해서 모르면 코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코드 진행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노트를 잘 모르면 이 뒤에 있는 이론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하냐면 노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노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노트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12노트에 대해서 배우죠. 근데 이 12개의 노트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자, 12개의 노트를 사용하는 이유. 자, 이 부분은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음악 이론이나 어, 웬만한 책 같은 데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약간 수학처럼 나오는 부분이라 근데 제가 또 너무 수학처럼 가르치면 이제 가뜩이나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떠날 게 뻔하기 때문에 조금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아 이게 이래서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난이도를 조금 조절을 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노트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이제 과거로 돌아갑시다. 과거? 예. 어쨌든 노트라고 하는 개념이 잡히기 전에 자, 큐베이스에서
기본으로 달려있는 요 테스트 제너레이터를 제가 열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아날라이저로 사용 가능한 EQ를 하나 열었어요. 자, 이제 이 밑에 보면 주파수 보이시죠? 자, 예전에 이제 그리스 시대 이제 학자들이 어떤 사실을 알아냈냐면, 자, 지금 이 소리 220Hz의 이 소리, 그리고 이 220Hz라고 하는 이 주파수를 2배로 올렸을 때, 자, 주파수를 2배로 올렸을 때 사람 귀에, 아이고, 같은 노트로 들린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여기 가겠죠. 그럼 안 봐도 뻔하죠. 880Hz, 220, 440, 880. 자, 얘가 우리가 지금 우리 노트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A3, A4, A5, 여기서 2배 하면 A6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노트라고 인식이 되는 그런 애들을 찾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옥타브가 되는데, 건반으로 봤을 때 한 옥타브죠. 한 옥타브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몇 개로 나눌 것인가? 한마디로 한 옥타브 안에서 몇 개의 노트를 사용할 것인가? 그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 제너레이터로 소리를 들어볼게요. 자, 이 주파수를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연속이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개만 꼽아갖고 노트라고 부릅니다. 그 몇 개를 꼽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가 이제 음악이 발전함에 따라,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숫자가 좀 달라져요. 옛날에는 이제 노트를 2개만 써요. 이음계라고 해서 노트를 2개만 쓰는 것도 있고, 오음계, 노트를 5개를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12개의 노트를 씁니다. 그리고 인도의 전통음악 중에 22음계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 옥타브의 음이 22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에,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24음계도 있대요. 그거는 제가 전혀 모르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전통음악 찾아보면은 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물론 그 22음을 다 한 곡에서 다 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행이랑 하행이랑 조금 스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번 들어보시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파수가 2배가 됐을 때 같은 노트로 인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한 옥타브 안에서 몇 개의 노트를 쓸 건지,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12개의 노트를 씁니다. 자, 그럼 그 12개가 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면, 자, 이게 완전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고 배음에서 나온 건데, 자, 이 건반을 제가 칠게요. 자, 지금 이 노트를 쳤는데, 전에 우리가 배웠죠. 도도솔도 미솔테도 레미피솔 라테티도. 근데 지금은 C를 친 게 아니고 A를 쳤어요. 자, A를 쳤는데 한 옥타브 높은 A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노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노트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노트라고 한 거고, 그 당시에는 이 주파수를 찾은 거예요. 약 660Hz, 220Hz, 660Hz. 그래서 약 3배가 되죠. 얘를 한 옥타브 낮출게요. 그러면은 이 220, 얘가 약 330. 자, 어떤 주파수를 찾았냐면, 지금 이 X라고 하는 노트라고 할게요. 얘가 X라고 하는 노트에서 Y라고 하는 노트,
둘의 주파수 비가 2대 3이 돼요. 그러면 주파수 비가 어떤 노트를 기준으로 주파수 비가 2대 3이 되는 주파수, 그거를 이제 쳤을 때 되게 두 개가 잘 어울리는 소리예요. 자, A를 제가 A3를 쳤습니다. A3를 치고 A4를 쳤어요. 자, 얘네는 우리가 한 옥타브라고 인식하는 애들. 얘네는 주파수가 두 배가 되는 주파수. 그거에다 이제 노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같은 이름을. 그 다음에 주파수 비가 2대 3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이제 노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발견인데 우리는 지금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름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C를 쳤을 때 도도 솔도 미솔 테도 레미피솔 라테 티도라고 그랬었죠. 배음이 나오는 순서가. 자, 도를 쳤을 때 도가 들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도가 아닌 노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애, 걔가 솔이에요. 얘랑 얘의 관계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음정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서 그냥 숫자로 셀게요. 반음씩.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칸. 건반상에서 7칸 가면 나오는 노트. 자, 얘랑 얘는 되게 잘 어울리는 노트라는 거를 이제 찾은 겁니다. 도랑 솔은 잘 어울린다. 그러면 솔이랑 잘 어울리는 애, 얘도 완전 오도로 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 D랑 잘 어울리는 애, D에서 완전 오도. A랑 잘 어울리는 애는 A에서 완전 오도. E랑 잘 어울리는 노트는 E에서 완전 오도. 자, 이런 식으로 쭉 갈게요. 그 다음에 F샵, C샵, G샵, D샵, 그 다음에 A샵, 그 다음에 F. 너무 높아서 한 옥타브 내리겠습니다. 자, F 다음에 다시 완전 오도를 가면은 7칸을 가면 다시 C로 처음부터 순환이 돼요. 돌아와요. 다시 C라고 하는 노트로. 자, 이거를 조금 보기 좋게 다시 정리를 할게요. 방금 나왔던 노트들을 쭉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노트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노트로 그냥 찍은 거예요. 원래 처음에 얘네가 나오게 된 근거는 주파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옥타브를 이 12개의 노트로 정해서 나눠서 12개로 나눠서 쓰고 있고, 거기서 이제 비롯된 화성학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 노트 이름 자체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고 이렇게 CDEFGAB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이 알파벳으로 적는 거. 이거를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업만 이제 들으신 분들은 ABCD로 적는 게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사이트를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musictheory.net이라고 있어요. 이 사이트.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엑서사이즈라고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노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나오죠. 얘를 클릭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노트를 보고 이름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B 플랫, 그 다음에 D 플랫, 그 다음에 D. 자, 이런 식으로 맞추면 돼요.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질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화성학을 배우려면요. 물론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큐베이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 12개 노트가 나오게 된 근거가 아까 주파수를 찾아서 거기다가 노트의 이름을 붙여갖고 이렇게 찾은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완전 오도. 완전 오도가 뭐냐면, 자, 그 배음이 나오는 순서에서 C 이외 C를 쳤을 때 나오는 배음 중에서 C 말고 다른 노트, 거기 첫 번째로 나오는 애, 여기다 배음을 제가 그냥 순서대로 적어 놓을게요. 도도솔도 미솔테도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C를 제외한 노트, 자, 이 노트죠. 이 G라고 하는 노트, 얘를 한 옥타브 내리면 C라고 하는 이 기본 주파수랑 이 G의 주파수가 2대 3의 비율이 되고, 얘의 간격은 이 건반상으로는 7칸인데, 나중에 음정을 배울 거예요. 음정을 배우면 얘의 간격이 뭐가 되냐면 완전 5도입니다. 자, 그래서 음악적으로 이 완전 5도라고 하는 애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완전 5도를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게 완전 5도, 그 완전 5도의 순환 관계를 표로 나타낸 5도권 표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완전 5도, 완전 4도, 이거는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든 이쪽 방향으로 가든 일정한 간격으로 돌다 보니 다시 순환이 되더라 라는 의미의 표입니다. 이거는 어, 아마 표가 방향이 반대인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G로 나와 있고 여기가 F로 나와 있는 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큐베이스에도 5도권 표가 있거든요. 큐베이스에 이제 7 이상 버전에 코드 트랙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에디터라고 기본으로 있고, 코드 어시스턴트에 보면은 서클 오브 피프스라고 있죠. 여기서 이게 5도권 표인데, C 그 다음에 F, 얘는 F가 왼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반대인 애들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외우냐면 C에서 F로 가는 방향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표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이론을 배울 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표는 암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뭘 외워야 되냐면 C,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이 순서. 자,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순서를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외워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조표에 붙는 변화표의 수를 여기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 F 키다 그러면 플랫 1개, B 플랫 키 플랫 2개, E 플랫 키는 플랫 3개.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변화표의 숫자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도권 표는 표를 딱 보고 외우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그리는 법을, 뭐 그리는 법까지 필요 없는데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자, 일단 이렇게 십자 모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90도 안에 직선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거는 외워서 써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조표가 안 붙고 플랫 하나, 플랫 2개, 플랫 3개, 이런 식으로 외우면, 작성을 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이 오도권 표는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요. 자, 이 오도권 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자, 일단 12개의 노트,
그게 왜 나왔는지, 어떤 관계인지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표의 태생 자체가 그거니까 이건 뭐 그렇게 뭐 새로운 의미는 아니죠. 자, 우리가 쓰는 12개의 노트가 완전 4도 상행 혹은 완전 5도 하행하면은, 혹은 완전 이쪽 방향으로는 완전 5도 상행 혹은 완전 4도 하행 하면은 12개의 노트가 순환을 한다는 거. 자, 12개의 노트의 이해, 이게 일단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키와 조표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자, 키는 이따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C키 하면은 조표가 없고, F키는 플랫이 하나 붙고, B플랫 키는 이제 조표에 플랫이 2개 붙고, 이런 식으로 키랑 조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우리는 코드도 안 배웠고 코드 진행도 전혀 안 배웠지만 나중에 배울 코드 진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오도권 표가. 그러니까 어, 지금 조금 잘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아주 편해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 비유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글. 우리 한글 다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알파벳. 저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도, 유치원 때도 배우죠, 요즘엔. 참 요즘 부모들은 어린애들 그 막 영어 유치원 이런 데 보내고 멍청한 짓이죠. 진짜 천재들은 모국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뭐 자꾸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모국어 수준이 되게 높아야 정말 고차원적인 생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영어를 배우면, 그리고 부모가 공부를 잘해야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지. 코드 진행이라고 하지 말고 음악이라고 할게요. 예. 제가 잠깐 개소리를 했는데, 자, 한글에서, 자, 괄호 안에 빈칸에 알맞은 답을 넣어라. 답이 라죠. 가나, 여기 잘못 썼네요. 가나다라. 알파벳은 A, B, C, D. 아라비아 숫자는 1, 2, 3, 4. 자, 음악에서는 C 플랫, C, F, B 플랫, 정답은 E 플랫입니다. 오도권 순서대로죠. C, F, B 플랫, E 플랫.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는 글을 쓰고 싶다, 한글 공부를 하고 싶다, 가나다라를 외워야 돼요. 영어를 하고 싶고 뭐 읽고 싶다, 알파벳을 당연히 해야겠죠. 막 산수를 하고 싶고 수학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아라비아 숫자를 해야 되고,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외우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악 이론 안 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저 사람 재즈 뮤지션 빈민가에서 자라서 음악 이론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우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어,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왜 알게 되냐면, 이게 곡을 수십 곡, 수백 곡을 치다 보면 이런 식의 진행이 제일 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라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연주자, 예를 들어 기타 연주자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 순서로 진행을 해요. 손이 먼저 가요. 머릿속에 이론을 몰라도. 그리고 몇백 곡 정도 연주를 하다 보면 뭐 터득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일로 가면은 되게 무난한 진행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 음악에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 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에서 F로 가는 이 방향만 외우면 돼요. 아마 어렸을 때 한홍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 보면 어린이 한홍 말고 진짜 한홍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연습하냐면 C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F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B 플랫 메이저 스케일, E 플랫 메이저 스케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한홍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그 재즈 피아노 교재 그런 데도 보면은 재즈 피아노뿐만 아니고 베이스가 됐든 기타가 됐든 대부분의 악기 교재에서 연습을 할 때도 이 순서로 계속 돌려요. 자, 그래서 연주를 많이 해도 뭐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면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메이저 스케일 배웠죠. 그리고 악기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메이저 스케일부터 막 시작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화성학 책에 보면은 메이저 스케일 혹은 음정부터 그냥 바로 시작을 해버리죠. 저는 앞에 조금 추가로 다른 얘기를 좀 한 것뿐이고 대부분의 책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화성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이거는 왜 배우는 건지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케일의 개념은 뭐냐면 음악에 쓰이는 노트를 차례대로 배열을 한 겁니다. 자, 음악에 쓰이는 노트를 차례대로 배열을 한 것. 아까 우리는 지금 12개의 노트를 사용하는 음계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 인도가 세상을 지배했으면 아마 22음계 같은 다른 음계를 썼을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12개의 노트를 사용하는 음계를 쓰고 있고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12개의 노트를 다 써서 음악 만들고 끝.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멜로디가 12개의 노트를 제가 막 써갖고 뭐 이런 식으로 막 12개의 노트 아무거나 쳐서 만들면 이렇게 소리가 좋지가 않죠. 물론 그렇게 써도 됩니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12개의 노트 중에서 어느 것을 주로 사용할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12개의 노트 다 써서 음악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12개 중에서 뭘 골라서 써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라는 생각 혹은 어떻게 써야 내 귀에 좋게 들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은 자연스레 스케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스케일의 종류 알고 있는 스케일 있죠, 우리가 메이저 스케일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또 배웠던 애들이 마이너 스케일이 있죠. 그리고 선생님 더 이상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궁상각치우 배웠죠. 궁상각치우. 그렇게 노트가 5개 쓰이는 스케일들 그런 애들을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여기 제가 지금 적은 3개 말고도 종류가 몇 개냐면 100종류가 넘습니다. 스케일이 종류가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같은 스케일인데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고 저기 한참 뒤에 배울 내용인데 모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모드라고 하는 거에서 파생되는 스케일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종류가 100종류가 넘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익혀야 되냐? 뭐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죠. 자, 나중에 배울
메이저 스케일의 모드들, 그리고 마이너 스케일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내추럴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재즈 마이너. 아마 학교 다닐 때는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네.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그리고 멜로딕 마이너, 가락 단음계,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 용어는 저도 되게 가물가물하네요. 내추럴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재즈 마이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모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해도 지금 스케일이 되게 많이 나오죠. 거기다가 펜타토닉도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고, 얘도 원래는 모드가 있는데 모드까지는 배우진 않아요. 자, 펜타토닉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오히려 더 쉬워요. 미국의 펜타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섯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랑 시를 빼면 도레미솔라. 자, 얘가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자, 이 펜타토닉은 동양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메이저 스케일 이전에 굉장히 많이 쓰이던, 얘네가 원래는 메이저 스케일 이전의 대세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펜타토닉 스케일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가성비가 되게 좋은 스케일이에요. 배우기도 쉽고 써먹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자, 펜타토닉 스케일을 써서 멜로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눈의 꽃 앞에, 아이고 건반으로 보여드려야지. 이 건반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펜타토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펜타토닉이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유, 아리랑을 못 쳐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예, 어쨌든 아리랑 같은 노래도 멜로디가 펜타토닉으로 돼 있어요. 어렸을 때 검은 건반 갖고 막 놀죠. 이게 노트 간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게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막 치고, 자, 이런 것도 막 쓰고, 아무튼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멜로디에도 쓰고, 그리고 뭐 베이스 라인이라든지 기타 솔로라든지 뭐 색소폰 같은 거 솔로, 아니면 뭐 필인 라인, 이런 데다가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에 비해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스케일이 펜타토닉 스케일이기 때문에, 얘는 곡 쓰실 때 혹은 연주하실 때 아마 제대로 배운다면은 한 번쯤 연습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그 다음에 펜타토닉 스케일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가 또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텐데 알아둡시다. 크로매틱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자, 이 크로매틱 스케일,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는 반음계 스케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크로매틱 스케일은 뭐냐면, 아까 한 옥타브를 12개의 노트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C에서부터 여기 C까지 이 한 옥타브를 12개의 노트, 그거를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은 단순한 스케일이죠. 이 크로매틱 스케일. 이거
현악기 기타 같은 거, 베이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손가락 연습할 때 치는 게 크로매틱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음이 온음으로 돼 있는 스케일도 있겠죠. 크로매틱 스케일은 모든 음이 반음으로 된 거고, 홀톤 스케일이라고 있는데 얘는 모든 음이 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든 음을 온음으로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 이게 홀톤 스케일이에요. 자, 느낌이 조금 묘하죠? 얘는 실제 음악에서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디서 많이 쓰냐면 그 효과음 같은 거 있죠. 그 막 게임 같은 데 나오는 효과음. 속도를 조금 빨리 해볼게요. 아마 무슨 게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텔레포트였나? 하여튼 그런 데서 쓰였던 것 같아요. 다른 공간으로 막 이동할 때 약간 환상적인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 스케일이라서 효과음으로 많이 쓰고 음악에서도 쓰려면 쓰기도 합니다. 요런 게 이제 홀톤 스케일. 그 다음에 그냥 홀톤 스케일, 크로매틱 스케일은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죠. 펜타토닉 스케일은 오늘 익혀두세요. 그리고 메이저 스케일은 오늘 배울 거고 마이너 스케일은 한참 뒤에 배울 겁니다. 아직 마이너 스케일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구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겁니다. 모든 스케일을 다 몰라도 되고 나중에 스케일을 배우는 파트에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메이저 스케일이랑 크로매틱, 홀톤, 펜타토닉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말은 아마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루스 스케일. 블루스 스케일 이거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짜증났던 스케일 중에 하나예요. 블루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잘 못 배웠는지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가르쳤는지 책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개념을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블루스 스케일에 대해서. 블루스 스케일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왜 짜증이 났냐면 A라는 책이랑 B라는 책이랑 블루스 스케일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아갖고 짜증이 났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었죠. 블루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블루스 A, 블루스 B, 블루스 C 혹은 블루스 1, 블루스 2, 블루스 3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걔네의 이제 학술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블루스 스케일이라고 하는 애 또 이제 대중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블루스 스케일. 그래서 아마 실용음악과 입학하거나 아니면 입학한 다음에 연주하는 친구들은 블루스 스케일 연습 무지하게 할 거예요. 대중음악에서 정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한 스케일입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은 한 이 정도만 예, 메이저 스케일 이건 오늘 배울 거고요. 마이너 스케일 아직 몰라도 되고 펜타토닉은 도레미솔라가 펜타토닉입니다. 그 다음에 크로매틱은 모든 음이 반음, 홀톤 스케일은 모든 음이 온음, 블루스 스케일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펜타토닉의 메이저 마이너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요 도레미솔라가 펜타토닉이라고 했었죠. 자, 라도레미솔 구성음은 똑같은데 순서만 다르게 해갖고 라도레미솔 이게 마이너 펜타토닉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스케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가 좀 희한한 스케일로 이제 대충 멜로디를 연주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약간 머리가 좀 벗겨지고 남학신을 신고 있고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는 쪽발이, 예, 일본 스케일입니다. 이건 일본 전통 스케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느낌이 막 나죠. 그래서 방금 제가 쳤던 스케일도 노트를 5개를 이용을 해요. 자, 노트를 5개를 이용하는 스케일인데 일본의 전통 스케일입니다. 이런 스케일 원래 이름이 있는데 헷갈리니까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그리고 대부분 서양 책에서는 그냥 제페니스 1, 2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 스케일을 사용해서 어떤 음악을 만들면 그 동네 느낌이 나요. 막 스페니시 스케일이다. 그러면 스페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페르시안 스케일이다. 페르시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은 종류가 실제로 되게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스케일을 많이 파냐면 영상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막 시트콤인데 상상신이에요. 막 주인공이 무사가 됐어요. 일본 무사가. 그럴 때 이제 이런 일본 전통음악 같은 거를 막 틀어요. 배경음악으로 깝니다. 뭐 일본에 이미 있는 전통음악을 쓰면 간단하긴 한데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스케일들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영상 음악을 아마 하실 분들은 스케일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대중음악 하실 분들은 대중음악에 많이 쓰는 스케일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제가 다시 크로매틱 스케일을 입력을 할게요. 자, 크로매틱 스케일을 입력을 했는데 크로매틱 스케일 입력해 놓고 큐베이스의 기능을 써갖고 자기가 원하는 스케일을 찾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단축키로 열었네요. 어딨더라? 미디에 보면은 로지컬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컴퓨터 음악 시간이 아니니까 그 큐베이스 사용법은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고 이 로지컬 에디터 기능 중에 한글로 나오는 건 제가 한글로 바꿔서 그래요. 자, 스케일을 찾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자, 지금 C 메이저 스케일. 자, C 메이저 스케일 뭔지 모르겠다. 그럼 크로매틱을 찍어놔요. C부터. 그 다음에 적용을 누릅니다. 그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블루스, 블루스 2, 블루스 3, 제페니스 1, 제페니스 2, 페르시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케일들은 일부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데 그나마 좀 많이 쓰는 스케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하나 테스트를 하나 해볼까요? C 블루스 3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C 블루스 3, 그러니까 블루스가 아마 책마다 이름이 달라요.
A라는 체계는 그냥 블루스 스케일 해놓고 얘를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할게요. 자, 블루스 느낌이 물씬 나죠? 이게 블루스 스케일 중에 되게 많이 쓰는 블루스 스케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스케일들을 찾아갖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케일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 기준이 되는 노트가 있어요. 지금 얘는 C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C 블루스 스케일. 만약에 D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D 블루스 스케일. 뭐 F에서 시작을 했다. F 블루스 스케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앞에 붙는 알파벳은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제일 시작하는 노트, 기준이 되는 노트. 그 다음에 뒤에 붙는 이름, 뭐 차이니스, 블루스 원, 메이저, 뭐 펜타토닉 이런 식으로 붙는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되냐면 이 노트와 노트 사이의 간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간격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시작하는 노트만 바뀌지 이 스케일의 종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G 블루스 스케일. 그 다음에 뭐 A 블루스 스케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알고 있으면 되게 여러 가지 스케일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간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음과 음 사이의 간격. 그거는 이제 다음에 배울 음정이라는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반음과 온음까지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개의 노트를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죠. 자, 12음계에서 한 칸은 전부 반음입니다. 그리고 반음 플러스 반음이면 온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건반 모양에 맞춰서 이 큐베이스 키 에디터 하면은 건반 모양에 맞게끔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 건반에 옆에 붙어 있는 애들, 제일 가깝게 붙어 있는 애들은 전부 반음 차이고, 반음에서 두 칸 이동을 하면 이제 온음이 되죠. D에서 온음은 E, D샵에서 온음은 이거는 E 플랫이라고 할게요. E 플랫에서 온음은 F.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 얘기 나온 김에 건반의 모양 있죠. 우리가 지금 피아노. 자, 이 피아노 건반 모양 자체가 원래 메이저 스케일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건반이 메이저 스케일에 맞춰서 나왔다 보니까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연주하기가 조금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곡하시는 분들이 건반을 많이 쓰죠. 사실 건반만큼 이제 소리 내기 쉬운 악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건반은 그냥 누르면 소리 나죠. 이쁜 소리가 나죠, 그냥 누르면. 근데 기타만 해도 왼손으로 짚고 쳐야 되니까 소리를 깔끔하게 내기가 쉽지 않고, 관악기 종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제대로 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그래서 악기 중에서는 건반이 조금 그래도 소리 내기가 쉬운 악기고, 화성적인 이제
이점도 많아 갖고 작곡할 때는 많이 쓰죠. 그 기타랑 피아노를 제일 많이 쓰는데 둘 다 뭐 좋아요. 예.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온음과 반음은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만 몇 개 내볼까요? D에서 온음 2죠. 뭐 A 플랫에서 온음 B 플랫, G 플랫에서 반음 A,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온음이랑 반음에 익숙해지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거는 자 변화표에 대해서. 변화표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샵 같은 애들, 플랫 요런 애들이 이제 변화표입니다. 자, 샵은 반음 위에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플랫, 그냥 한 방에 다 복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샵은 반음 위란 뜻이고 플랫은 반음 아래라는 뜻이에요. 온음 위의 노트라는 뜻은 더블샵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요 X 표시 같은 요거를 써요.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여기 모양 보이시죠? 아이고, 또 보기로 가해졌어. 자, 요 X 표시 같은 저 모양, 저게 더블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더블 플랫, 온음 아래라는 뜻이고, 내추럴은 원래 음으로 돌아가라 혹은 원래 음으로 연주해라 뭐 이런 뜻이죠. 자, 이 변화표가 쓰이는 곳은 크게 두 곳에 쓰입니다. 하나는 조표, 또 하나는 임시표. 조표에도 쓰이고 임시표에도 쓰이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악보를 보면 자, 지금 여기 변화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악보 중간에 이렇게 곡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악보 중간에 음표에 변화표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얘네는 임시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표는 뭐냐면 이 악보 제일 첫머리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조표입니다. 임시표랑 조표랑은 의미가 조금 다른데 일단 조표는 뭐냐면 이 곡에서 나오는 이 위치의 노트들은 전부 다 이 변화표를 적용해라. 지금은 B에 플랫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음악에 나오는 B는 전부 다 플랫 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옥타브 상관없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노트를 제가 몇 개를 입력을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얘들이 임시표죠. 노트를 하나만 더 입력을 할게요, 제가. 자, 요런 애들이 이제 임시표인데, 자, 임시표는 어떤 뜻이냐면 이 마디 안에서 이 노트 얘랑 같은 위치에 있는 노트의 변화표를 적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F샵이거든요. C샵. 여기서 C의 샵을 반음을 올려라 라고 했죠. 얘가 C샵이니까 이 변화표가 임시표가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C샵이 나왔다. 그냥 C로 할게요. C.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임시표의 효력이 떨어져서 내추럴로 연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디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옥타브가 넘어가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옥타브 위에 있는 C에 샵을 하고 싶으면 다시
이 임시표를 또 다시 붙여야 돼요. 그래서 임시표라고 하는 거는 한 옥타브 이내, 한 마디 이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마디를 넘어가거나 옥타브를 넘어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뭐 변화표야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메이저 스케일을 배워요. 그쵸? 메이저 스케일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스케일이 종류가 100종류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스케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스케일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의 코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의 멜로디,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많아요. 비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는 어떤 애냐면 현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일, 얘는 이제 코드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스케일을 이해하는 기준이 돼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스케일 종류가 되게 많다고 그랬죠. 이 다른 모든 스케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스케일이에요. 제가 위키에 보면은 리스트 오브 뮤지컬 스케일 앤 모드라고 돼 있죠. 여러 가지 스케일들 종류가 제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몇십 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스케일들을 보면은 여기 쏴라쏴라 영어로 써 있고, 자, 보면은 메이저 스케일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스케일들이 사용하는 노트의 개수가 여기 나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숫자를 붙여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이는데 이 숫자를 붙이는 기준이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샵4라고 돼 있죠. 이거는 메이저 스케일보다 네 번째 노트가 반음 위, 일곱 번째 노트가 반음 아래 인 스케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스케일이야? 어쿠스틱 스케일, 뭐 이상한 스케일이 있네요. 자, 그래서 다른 스케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메이저 스케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메이저 스케일은 이미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메이저 스케일을 좀 다시 설명을, 까먹은 분도 있으실 테고 뭐 학교를 안 다녔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12개의 노트 중에서 7개의 노트를 사용하는 스케일입니다. 12개 다 쓰면 그거는 크로매틱 스케일이죠. 나머지 스케일들은 뭐 대부분 7개 아니면 5개, 뭐 8개, 9개짜리도 있는데 대부분 7개 아니면 5개예요. 어쨌든 노트를 몇 개 쓰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스케일들은.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은 12개 중에서 7개의 노트를 씁니다. 그리고 아까 스케일의 종류가 결정되는 기준이 뭐라고 했냐면 간격이라고 그랬었죠. 자, 이 메이저 스케일의 간격은 온음, 온음, 반음, 그 다음에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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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이렇게 됩니다. 온온반, 온온온반,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C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C에서 시작을 해서 온음반, 온온음반 가면 되죠. 여기서 C에서 온음, D에서 온음, E에서 반음, F에서 온음, 그 다음에 G에서 온음, A에서 온음, 그 다음에 B에서는 반음. 이렇게 하면은 C 메이저 스케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F 메이저 스케일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F 메이저 스케일은 F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오음반, 오노음반 이렇게 간격을 이동을 하겠죠. F에서 온음은 G, G에서 온음은 A. 자, A에서 반음을 가야 돼요. A에서 반음을 가면 정답이 두 개죠. A 샵도 있고 B 플랫도 있고. 자, A 샵, B 플랫 중에서 B 플랫으로 가야 돼요. 이 알파벳이 중복이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되게 희한한 스케일에서는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메이저 스케일은 되게 일반적인 스케일이기 때문에 노트가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A 샵이라고 하면 틀리고 B 플랫으로 가야 됩니다. 자, B 플랫에서 온음 C, 그 다음에 C에서 온음 D, D에서 온음 E, E에서 반음 F. 자, 이게 F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이거를 이제 DAW에서도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맛이 갔네요. 자, C 메이저 스케일. C 메이저 스케일은 건반 모양 자체가 C 메이저 스케일에 맞춘 거라 되게 쉽죠. 자,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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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그다음에 간격 그대로 해서 시작하는 노트만 바꾸면 되니까 이게 F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이게 큐베이스 키 에디터 하면은 플랫이 표시가 안 돼 갖고 B 플랫으로 해야 원래 맞는데 A 샵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D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다. G 플랫 메이저 스케일. 되게 쉽죠? 여기서 하면 지금 거는 A 메이저 스케일. 자, 이 메이저 스케일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악기 하는 사람들도 다 하고 음악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건반으로 연습하시든 악보로 그리시든 DAW에서 찍으시든 메이저 스케일 확실히 하셔야 되고. 자, 이거를 악보로 다시 조금 표현을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찍은 게 C 메이저 스케일. 컴퓨터 음악 안 하시는 분들은 찍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보통 미디 노트를 찍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좀 헷갈리니까 자, C 메이저 스케일이죠. 자, 여기다가 이름을 한번 달아볼게요. C, D, E, F, G, A, B, 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개 이름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도레미파 솔라 시도인데 얘가 이제 알파벳으로 TI라고 적어갖고 T로 발음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도. 자, 이 위에 있는 애는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 C, D, F, G, A, B, C 요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개 이름입니다. 이게 C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F 메이저 스케일을 할게요.
그러면은 선생님 왜 C 다음에 D가 아니고 F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음악에선 C 다음에 F입니다. 이 순서로 가는 게 기본이에요. 자, 다시 큐베이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F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이거 그냥 F로 올리면 되죠. 자, 악보로 보면은 이거는 다시 적어야겠네요. 자, 이름이 이제 F, G, A, B 플랫, C, D, E, F 이렇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 이름이라 이름은 절대적이에요. 이 스케일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개 이름, 이 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키마다 달라져요. 자, 아직 키의 개념은 안 배웠지만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일정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C키에서는 C라고 하는 노트가 도가 되지만 F키에서는 F라고 하는 노트가 도가 돼요. 이렇게 도가 움직이는 거를 이동도법이라고 하는데 이동도법만 하셔도 됩니다. 뭐 고정도법은 안 하셔도 되니까 이 위에 이름, 이 이름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쓰냐면 연주자들 그리고 이 밑에 개 이름들은 이제 가창하는 분들 있죠. 노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씁니다. 그 기본적으로 둘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작곡하는 분들은. 이제 메이저 스케일을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A 메이저 스케일을 적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A 메이저 스케일. 그러면은 이제 A 메이저 스케일을 쭉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자, C 메이저 스케일 적어 놓고 이거를 A 메이저 스케일이니까 A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나하나 A, B, C 샵, D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적으면 메이저 스케일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속도라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적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스케일들이 쫘라라락 나와야 돼요. 아니면 손이 쫘라락 움직이든지. 그러니까 정답을 내고 맞추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지금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수학 시간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식하게 빠르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이저 스케일 파트는.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 빨리 하는 얍삽이까지는 아닌데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A 메이저 스케일. 그러면은 이제 알파벳들을 먼저 적어요. 자, 알파벳을 왜 먼저 적냐면 아까 여기서 F 메이저 스케일에서 A 다음에 A 샵이 나오거나 B 플랫이 나온다고 그랬죠. 계산을 해봤더니 반음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노트가 알파벳이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메이저 스케일은 알파벳이 중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그냥 써놓으면 돼요. 어떻게 빨리 하면 되냐면 그냥 C 메이저 스케일 떠올려 갖고 라시도레 미파솔 이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오도권표를 응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외우시면 다 있겠죠. 자, A를 찾아요. 샵이 3개. 자, 샵이 3개라는 거를 찾았죠.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샵이 붙는 순서. 이건 아마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파도솔레라미시. 자, 그 다음에 플랫이 붙는 순서.
시미라레 솔 도 파.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원래는 파도 솔레 라미시 뒤집으면 시미라레 솔 도 파라. 근데 그냥 두 개 다 외워버리세요. 자, A 메이저 스케일을 써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뭘 찾았냐면, 뭘 알고 있냐면 A라고 하는 애는 샵이 3개, 이거를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떠올리면 돼요. 샵이 3개면 어디까지냐면 파도 솔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샵을 붙여줘요. 자, 이렇게 하면 A 메이저 스케일 끝. 되게 쉽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E 플랫 메이저 스케일.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처럼 알파벳을 그냥 쭉 써놔요. 자, 알파벳을 쭉 써놓은 다음에 E 플랫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플랫을 달아놓을게요. 자, 알파벳을 쭉 쓴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E 플랫은 플랫이 3개. 그러면 플랫이 붙는 순서 시미라, 얘네만 붙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E 플랫 메이저 스케일.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케일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이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자, 뭐 D 메이저 스케일을 적으세요. 그러면은 알파벳으로 짜라락 적고 본인이 사용하는 악기로 쭉 연주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와야 됩니다. 중간에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B 메이저 스케일의 네 번째 노트, 그러면 답은 E, 이렇게 빨리 나와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연습을 하시고 이따가 숙제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뭘 또 설명을 할 거냐면 메이저 스케일과 키의 개념에 대해서. 자, 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아마 학교 다닐 때 뭐 다장조, 사장조, 바장조 막 이런 단어들을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 이론은 싸그리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섞이면 더 헷갈리니까 지워버리세요. 그거는 이론이 쓰레기예요. 왜 쓰레기냐면 이름으로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안 불러요. 노트를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키를 찾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 이론은 깔끔하게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고, 저 영어 되게 막 신봉자 아니에요. 영어 막 오히려 국어를 좋아하는데 영어도 좋아하지만, 근데 이론이 너무 쓰레기라 다장조, 사장조, 막 내림, 마단조 이런 거는 한글화를 너무 심하게 시켜놔서 오히려 불편하니까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자, 이 키의 개념이 잘 머릿속에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뭐 곡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제목을 재즈라고 합시다. 자, 재즈라고 하는 어떤 뭐 그런 곡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곡을 만든 사람이 12개의 노트를 다 써서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12개의 노트 중에서 어떤 노트만 골라서 곡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중요한 스케일이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했으니까 12개의 노트 중에서 C로 시작하는 C 메이저 스케일만 갖고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곡의 키가 C 키가 되는 겁니다. 뭐 F 메이저 스케일만 갖고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F 키가 돼요. 자, 이거는 되게 1차원적인 개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래 마이너 키, A 마이너 키, D 마이너 키 이런 마이너 키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 마이너 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마이너 키의 곡도 메이저로 분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A 마이너 키의 곡을 C 키로 분석한다고 해서 난리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분석 가능하고 어차피 C 키와 A 마이너 키를 막 넘나드는 그런 곡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는 머릿속에서 잠깐 지우시고, 자, 이 키라고 하는 개념, 뭐 C 메이저 스케일을 갖고 곡을 만들었다. 그러면 C 키, B 플랫 키로 곡을 만들었다. B 플랫 메이저 스케일로 곡을 만들었다. B 플랫 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좀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C 메이저 스케일에 없는 노트를 쓰면은 C 키가 아닌가요? 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C 메이저 스케일에 없는 노트를 쓸 수가 있는데 C 키의 노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 키로 쓰는 겁니다. 만약에 A 플랫 메이저 스케일은 노트가 대부분인데 C 키로 적잖아요. 그러면은 임시표를 무지하게 많이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곡은 A 플랫 키로 적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A 플랫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맞고, 그래서 키라고 하는 게 저기 뒤에 가면은 곡 중간에 키를 바꾸기도 해요. 자, 곡 중간에 키가 바뀌는 거를 이제 전조라고 하죠. 다시 그 어려운 전조 같은 거는 잠깐 빼고, 자, C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멜로디를 만들고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그러면 얘가 이제 C 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 메이저 스케일 말고 C 메이저 스케일에 없는 노트를 썼어도 이제 비중이 적거나 그러면 C 키로 되는 겁니다. 자, 노래방에 가면은 이제 조음김이라고 있죠. 키를 바꾸는 게 있어요. 자, 키를 바꾸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조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전조. 전조는 영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트랜스포즈, 모듈레이션. 뭐가 다르냐면 이 트랜스포즈는, 자, 이게 한 곡이라고 할게요. 자, C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만든 곡. 자, 이 곡 자체를 뭐 전부 다 모든 노트들을 이렇게 두 칸 올려요. 그러면은 C 키에서 D 키로 트랜스포즈를 한 거예요. 2조를 한 거예요. 2조는 이제 언제 하냐면 막 콘서트장인데 보컬이 목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막 낮춰서 부를 수 있겠죠. 원곡은 C 키인데 B 플랫 키로 막 낮춰서 불러요. 그런 경우가 이제 2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조는 뭐냐면 곡 중간에 바뀌는 게 전조예요. 전조는 그러니까 작곡적인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조는 편의상 혹은 악기 때문에 바꾸는 경우가 많고, 전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정한, 아니 조금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키를 일부러 바꿔버리는 거예요. C 키로 쭉 진행이 되다가 G 키로 바뀌었다. 곡 중간에.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전조가 됩니다. 근데 뭐 전조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어차피 배울 테니까 어려우니까 일단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키의 개념부터. 자, 키랑 조표의 관계는 아까 이 표를 외우라고 그랬죠. 이 표만 외우면 끝나요, 사실. D 키다. 그러면은 샵이 두 개, E 플랫 키다.
플랫 3개, D 플랫 키다, 플랫 5개. 악보를 봤는데 샵이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표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죠. 자, 이것도 아까 그 musictheory.net 여기 보면은 키 시그네처 아이덴티피케이션, 발음이 인도 사람 같았어. 여기 아이덴티피케이션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 조표를 보고 이제 키를 맞추는 거예요. 샵이 4개 붙었으니까 이 키죠. 플랫이 3개 붙었으니까 이 플랫. 샵 4개니까 이 키. 플랫 2개니까 B 플랫. 플랫 3개니까 E 플랫. 그 다음에 플랫 2개니까 B 플랫. 자꾸 같은 문제가 나오네. 자, 플랫이 5개 붙었죠. 헷갈리죠? 자, D 플랫.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보고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서 연습을 조금 하시고, 이게 아까 보니까 무슨 어플로도 있나 봐요.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어플로 있는 것 같네요. 아니면은 그 악보 같은 거, 악보집 같은 거 보고 거기에 샵이나 플랫이 몇 개 붙었는지 그거를 떠올려서 그거를 보고 이제 키를 맞추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마이너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를 하나 낼게요. 자, 일단 숙제가 뭐냐면 안 하셔도 뭐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자,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고, 일단 이 오도권 표를 외우는 게 숙제예요. 자, 뭘 외우냐면 C, F,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이 순서, 그리고 이 조표. 자, 만약에 B다. 그럼 그 다음에 E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오도권 표를 암기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이저 스케일 연습.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악기로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는 연주를 배우는 게 아니고 화성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낼게요. 자, D 메이저 스케일의 구성음을 적어라. 아까 한 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자, 알파벳 그냥 쭉 적어주고, D키 같은 경우는 샵이 2개가 붙죠. 그러니까 F샵, C샵 이렇게. 자, 2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낼 거예요. 자, A 메이저 스케일의 6번째 노트는 무엇인가?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내요. 그러면 F샵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 2, 3초 안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초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유형의 문제. 이 문제는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B 플랫 노트가 5번째 노트인 메이저 스케일은 무엇인가? 이거는 노트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역으로 메이저 스케일을 찾는 문제예요. 자, C 메이저 스케일이고, C 메이저 스케일. 자, C 메이저 스케일이죠. 이 5번째 노트, 얘가 B 플랫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E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죠. 자, 이거를 키 에디터 화면 같은 거 안 보고 역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문제 내고 자기가 맞추고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속도가 빨라지겠죠.
제 문제를 좀 내볼게요. 뭐 B 메이저 스케일의 여섯 번째 노트. 하나, 둘, 셋. 자, 제가 숫자 셀 때까지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메이저 스케일 부분이랑 이 다음에 배울 음정 파트는 아까 이런 애들이에요. 한글,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자, 이 다음에 뭐 구구단 외우죠. 구구단. 이런 애들에 이어갖고 뭐 외우고 빨리빨리 익히고 그래야만 이 다음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갖고 조금 재미없고 하기 싫고 내 음악성과 이게 무슨 상관인가 할 수 있을 텐데 음악성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는 그냥 성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음정 뭐 이 다음에 음정이나 뭐 메이저 스케일만 안 하지 마시고 그냥 음악 이론 전체를 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악을 모국어로 만드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이거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 하는 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해봐갖고. 그래서 뭐 예, 중요한 거는 오도권 표와 메이저 스케일을 잘 익혀서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 빨리 안 되면 이 뒤에 모든 동영상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막 코드라고 하는 것들 배우고 이 바로 뒤에는 음정 배우고요. 음정 배우고 코드 배우고 그 다음에 코드 진행 같은 거 배우고 텐션 같은 것도 배우고 뭐 다른 스케일 이런 것들 배우는데 만약에 오도권도 모르고 메이저 스케일도 음정도 모른다.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이해도 안 되고 별로 그렇게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저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떤 선생님이 와도 전달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메이저 스케일과 오도권 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예, 농담이고 그래도 한번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